네, 지난주에는 설 명절 민심이 움직인다는 시기죠. 그리고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 큰 두 가지 이벤트 그리고 배우자 변수도 반영이 됐을 만한 시기였는데요. 여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그 자체보다 한 수 위 바로 여론조사의 메타성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분이죠.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메타 여론조사 예. 그 목소리를 한번 전달을 해보겠다. 예. 이런 취지시죠. 예. 자, 여론조사 개별 여론조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여론조사가 의미하고 있는 전체 여론조사가 의미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좀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설 명절과 TV 토론이 오늘이 D-30이라서 한 번 더 짚어보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좀 눈여겨본 조사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조사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윤석열 후보가 약간씩 오차범위 내에서 좀 우세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오차범위를 뛰어넘어서 우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사는 한 2개 정도입니다. 2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 오차범위 안에 있군요. 그렇죠. 2개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제 2개는 ARS 조사라서 이게 이제 여론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회의감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확실히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사는 없습니다. 없다. 전화 면접은.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좀 역동적인 정세이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겠습니다. ARS 조사 2개에서만 지금 뭐 한 10개가 훨씬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13개, 14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은 ARS 조사 2개. ARS는 일반적으로는 고관여층의 맞습니다. 의사가 더 많이 표집된다 이렇게. 그렇죠. 응답률은 아무래도 낮고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있는 사람, 좀 무엇인가 이제 분노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고관여 유권자들이 응답에 좀 적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RS 조사에서 지금 윤 후보가 그나마 이제 앞섰다라는 것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수 성향의 고관여 유권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자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자극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뭐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들 말씀 주시는데 뭐 사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일부 그 청년 그 남성 유권자들을 좀 자극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TV 토론 이전에 이미 TV 토론에서 할 이야기들을 자락을 깔았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거든요. 그 사드 문제, 그렇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이것도 연휴 직전에 나왔고 외국인 건보료, 외국인 건보료 얘기도 그렇고 이게 TV 토론 내지는 그 설 민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영향을 줬습니다. 아주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이게 이제 보수 포퓰리즘,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뭐 말씀들 하시는데 여튼 그게 이제 당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효과를 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의미하게 사드나 건보료 이 부분들은 소위 20대 남성들이 반중 점서, 현중 점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움직인 모습이 좀 보이는 건가요? 여론조사에도? 그렇죠.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너스 의뢰로 조사한 이게 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좀 약간 큰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20대 여기서 이제 성바이 연령으로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남녀를 구분해서 테이블을 올렸습니다.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조사한 거죠? 지난 수목금이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TV 토론의 영향도 볼 수 있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오마이너스 조사에 의하면 분명하게 20대 남성에서 윤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지하는 후보가 TV 토론을 보고 바뀌었냐? 사실은 뭐 TV 토론이 강화 효과만 있지 변경 효과는 뭐 그닥 크지 않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TV 토론 보고
뭐 지지 변경 의사가 있느냐, 바꿨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 질문을 약간 틀어서 그러면은 바꿀 거냐? 바꿨냐라고 물어보면 과거형으로 물어보면 네. 크게 바꿨다라고는 안 하는데요. 네. 그러면 바꿀 거냐라고 네. 물어보면 그거보다는 많이 잡힙니다. 네. 조사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법정 토론 등 더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다. 이번 TV 토론은 어떻게 보면 탐색전 정도로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본다면 바꿀 가능성이 있다, 바꿀 의사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TV 토론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예. 자, 그러면 TV 토론 이후에 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누가 잘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훑어보면은 심상정 후보만 자기 지지율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정말 TV 토론으로 지지 후보가 바뀌는 과정이 있다면 심상정 후보한테 기회가 더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예,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잘했다라는 그 비율은 자기 지지율보다는 약간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TV 토론 자체가 4명 후보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네. 예. 그 전반적으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의 탐색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없었고요. 비전이라든지 국정 철학이 확 나오는 것도 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흔히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사드 문제라든지 외국인 건보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덕을 좀 봤다.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덕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덕을 봤다. 예. 그런데 향후에 또 TV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일부 마음을 바꿔 먹을 사람들은 있어 보인다. 예. 자, 그렇다면 예. 토론이 변수가 되려면 각 후보들 어느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토론에서 점수를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일단 많은 분들은 이제 네거티브 말씀 주시는데요. 네거티브로 인해서 빠질 만큼 서로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예. 더 이상 네거티브로 상대를 좀 누르고 내가 반등하겠다 이런 기대는 좀 하시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현금 지원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제 차별화 우위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전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안보 포퓰리즘에서 포퓰리즘성 있는 그러한 내용 이 이념적으로 좀 나왔을 때 이거는 좀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후보 마찬가지겠는데요. 이제 선진국 시대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 체제가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내면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에 맞는 비전과 철학 뭐 이런 걸 통해서 비교 우위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전망적인 그 투표 성향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심판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는 뭐 왼팔 하나 접고 뭐 깽깽이 뛰면서 권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지금은 형국이 TV 토론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 그래서 사실은 좀 큰 이야기들을 좀 해서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는 큰 이야기를 해서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 검증도 좋기는 좋은데요. 치고 빠지기식 지식 검증만으로는 일단 이제 그게 유권자한테 확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작은 이슈로 좀 생각이 되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몰라도 된다.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 임기치에 다다를 수 있죠. 도저히 이것까지 모른다니라는 순간까지 가면은 이게 살짝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윤석열 후보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은 몰라도 자꾸만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 누적되면은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전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큰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자, 지난주 여론조사 중에 흥미로운 질문이 몇 개 있었어요. 후보 본인과 가족 문제 어느 후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설 연휴 민심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결과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후보에게 좀 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응답이 많았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족 논란이라는 게 사실 이번 대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요. 네.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겠다. 양쪽 다? 예, 양쪽 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중도 성향자 또 미결정자 스윙 보터 이런 분들한테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약간 리프레시 되겠죠. 네. 예, 그렇다 보면 이 후보 관련 과잉 의존 관련된 정보가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까이 있었던 거니까 시기상. 그렇습니다. 예. 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단일화 관련된 여론은 어떤가요? 단일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단일화 여론이 뭐 1월서부터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이 단일화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 내지는 그게 이제 선행돼서 반영이 되는 컨벤션 선행 효과라고 했을 때 이 네. 프리미엄은 윤석열 후보가 일단 모두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예, 보수 결집을 이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단일화 이슈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실제 단일화가 있건 또는 없건 네. 뭐 큰 그 변화 없이 윤석열 후보는 이걸 가져갈 것이다라는 단일화가 예. 이미 단일화 효과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안철수 있고요.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다가 지금 쭉 한 자릿수로 빠졌죠. 내려온 추세예요. 예. 거의 대부분에서 한 자릿수로 빠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굳이 단일화를 추진을 할 거냐? 예. 이미 단일화 효과는 볼 만큼 얻었을 수. 봤다. 예. 그렇죠. 아. 그러나 이제 본선에 간다면 단 1% 포인트도 네.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화 추진은 뭐 서로들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네네. 지금 여론에서는 여튼 가져갈 게 다 가져갔고요. 저는 사실 이 단일화 문항이 네. 사실은 뭐랄까요. 단일화를 물어보게 되면 네. 단일화에 찬성하느냐. 그래서 적합한 후보는 누구냐. 그렇게 묻죠, 보통. 예. 또 가상 대결을 이 사람 넣고 저 사람 넣고 하다 보면 네. 뭐 윤 후보, 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히려 응답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고 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 심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아. 중간에 전화를 끊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선행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문항이 사자 대결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 후보가 빠지는 것처럼 보여서 네. 이게 일종의 착시 아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단일화를 묻게 되면 오히려 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심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단일화가 들어간 여론조사는. 예. 그런 효과가 있군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예. 같은 회사가 네.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도 단일화 문항을 계속 넣은 조사에서는 네. 이 후보나 심 후보가 재미가 없죠. 빠져요. 네,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응답자 입장에서는 내가 응답할 조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끊게 됩니다. 이거는 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위한 조사인가 보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은 이거는 내가 응답할 조사가 아니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중도에 중단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러면은 사자 대결로 먼저 물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중도의 어느 시점에서 전화를 그렇죠. 중단하게 되면 뒤에서 끊으면 샘플이 아닙니다. 샘플이 아닌 걸로 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자, 안철수 후보는 그럼 윤석열 후보는 지금 우리 예. 김봉신 대표 얘기대로라면 단일화 예. 효과를 이미 볼 만큼 봤기 때문에 예. 굳이 정치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예. 안철수 후보는 어떤가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야 될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죠.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럼 앞으로 총선까지는 어떻게 갈 것인지 네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지나치게 좀 복잡한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네. 예. 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것도 예. 프레임이다. 이런 분석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거는 말이 되죠.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네. 후보가 있으니. 그런데 누구도 정권 유지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가령 이재명 뭔지 현상 유지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전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또 심상정 후보는 뭐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을 극복하겠다. 네. 또 안철수 후보는 또 시대 교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응답자도 정권 유지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게 들려요.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자는 거냐 이렇게 좀 들리기 때문에 가만 보면 정권 유지냐 교체냐 이 문항이 대통령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 문항하고 패턴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따로 물어야죠. 누가 정권 교체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묻거나 아니면은 대전환 다음 정권 교체. 정권을 그렇죠. 누가 잘 잘할 운영할 거냐. 수 있을 거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야 된다.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정권 유지를 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그것도 질문 문항 자체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예, 예.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예. 뭐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 예. 자, 오늘이 D-30일입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 짧게 한 3개 정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정돈해 주시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사실은 친중적인 그런 정서보다는 반중 정서가 더 자극받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거 하나 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학이 코앞인데요. 백투스쿨 시즌이죠. 이때 이제 학부모 대상 방역과 민생 이슈가 떠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계속 방역으로 힘들어하는데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 비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반중 정서, 그다음에 백투스쿨, 그다음에 청년을 위한 비전 제시 3가지를 눈여겨보자.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